있었던 사건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죠. 2주 전에 뉴욕에서 IMF 총재가 호텔에서 여자 종업원을 강간 미수했다 해가지고 지금 쇠고랑을 차고 깜방에 있다가 보석 걸고 나와가지고 지금 자택에 연금돼 있습니다. IMF는 우리나라가 IMF 도움을 받아서 외환 위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IMF는 세계은행이라고 그러죠. 세계은행. 세계 금융 질서를 통제하는 막강한 기구입니다. 거기 총재면은 대통령급이에요. 이 칸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회당 출신인데 그 구속되기 전에는 여론조사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현 대통령인 사르코지를 쉽게 누르고 자기 대통령으로 거의 확실하다고 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거물이었어요. 거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순식간에 저렇게 구속되었느냐 하는 과정을 훑어보면은 법이 살아있는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종업원한테 퇴행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그 종업원이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매니저한테, 지배인한테, 호텔 지배인한테 신고하는 사이에 이 칸이라는 사람은 서둘러서 비행장으로 갔어요. 케네디 공항에 가서 에어 프랑스기를 타고 자기 고향인 파리로 갈 참이었습니다. 지배인한테 신고를 했어요. 지배인한테 신고를 하니까 지배인이 이야기를 다 듣고는 바로 뉴욕 지구대 대장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부산시경 어디 뭐 경찰서 어느 파출소가 신고한 게 아니죠. 그리고 파출소장한테 신고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형사들을 보냈어요. 형사 둘인가 셋이가 와가지고 이 여자를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 이게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갔느냐? 칸이라는 사람은 하룻밤 자는데 $3,000를 주는 아주 특실에서 잤어요. 그런데 아주 귀한 손님이죠. 그래도 이 호텔 지배인은 서스럼없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딜 갔는지 알아야죠. 그런데 칸이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핸드폰을 호텔에 놓고 왔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 호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핸드폰을 놓고 왔는데 좀 갖다 주면 좋겠다. 지금 어디 있느냐? 케네디 공항에 있다. 그래서 형사들이 아 케네디 공항이구나 해가지고 출동하기 전에 그 공항 경찰한테 미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늦게 도착할지 모르니까 비행기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뭐 그럴 필요 없이 일찍 도착을 하니까 이미 공항 경찰이 비행기에 탑승해가지고 그 칸 총재를 끌어내렸어요. 끌어내리자마자 뉴욕 경사 두 사람이 딱 인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갑 채웠습니다. 수갑을 그 자리에 채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데리고 갔습니다. 깜방에 보통 비자와 똑같은 취급을 했어요. 똑같은 취급을 했어요. 나중에 보석을 허가할 때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고요. $100만 걸어라. 가택이 연금이다. 그리고 너는 위험한 자니 여기 전자 팔찌 비슷한 것을 차가지고 어디 돌아다니면 저들도 알 수 있게 그 성범죄자한테 이 차에 채우는 팔찌를 하나 딱 채워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지금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그 자기가 사는 연금된 집 앞에는 그 사람 돈이 그 사람이 부담해가지고 국가 부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담해가지고 경비원들이 항상 쓰게 돼 있어요. 무장한 경비원들. 그러면 요게 쉽게 말하면 IMF 총재를 구속한 사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형사관장이 구속을 했어요. 형사관장이 아무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수갑 채웠습니다. 이게 법치국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예, 근데 여기가 뭐 호텔이 뭡니까? 저 롯데 호텔이 있으니까 서면에 있는 롯데 호텔에 IMF 총재가 또 그런 짓을 했다 한 것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겠느냐?
그럼 그 여자가, 피해를 입은 여자가 지배인한테 와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롯데 호텔이라고 비교하면 이게 또 명예훼손 될지 모르니까 모 호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지배인이 금방 경찰서에 신고를 할까요? 아마 안 하고 이렇게 하겠죠. 사장한테 보고를 하겠지. 더구나 IMF 총재인데 사장한테 보고를 하면은 사장은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그 호텔이 소속된 그룹 회장을 찾을 겁니다. 회장 찾는데 회장한테 전화가 안 되면은 아마 그 찾는데 아마 한낮을 빌릴 거예요. 그럼 회장이 다행히 이것도 다행입니다. 법대로 하라. 경찰 신고하라 할 겁니다. 그럼 그때서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어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은 경찰서장이 형사를 보낼까요? 누구한테 또 물어볼 겁니다. 부산시 무슨 경찰청장한테 물어보고, 부산시 경찰청장은 또 경찰청장한테 물어보고, 경찰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한테 물어보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비서실장한테 묻고, 비서실장은 대통령한테 물어가지고, 대통령이 비로소 법대로 하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이미 이 사람은 비행기 타고 다 날랐어요. 이런 문제를 대통령 결재를 받아서 하는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형사반장이 범법자로서 그냥 자기가 해버리니까 미국이 얼마나 편합니까? 만약 그 나라가 대통령이 결정을 해가지고 IMF 총재를 구속시키는 나라라고 하면은 아마 프랑스와 미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을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야, 이들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사르코지를 편들게 하려고 라이벌 정치 거물을 구속시킨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막 오바마를 막 욕할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들도 미국의 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대통령한테 항의해도 웃기는 거고, 이것은 형사반장이 미국의 법치에서는 범법자는 범법자로 대우합니다. 범법자가 대통령인지 뭐 그건지 그 구애받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범법자다, 범법자다, 요것만 판단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형사 실제로 한이라는 사람한테 수갑을 채울 때까지 그 형사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고 그럽니다. 수갑을 채워놓고야 비로소 이 사람이 IMF 총재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요. 그것은 왜냐?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도둑놈인데 이 도둑놈이 김치인지 장치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잡아놓고 물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강간 미수범이니까 일단 수갑 채워놓고 보니까 거물이더라. 그때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 놀라는 걸로 끝이지 뭐. 우리가 인류 국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법치가 작동하는 나라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은 영원히 후진국입니다. 이게 되려면 뭡니까? 지도층부터가 깨끗해야 됩니다. 지도층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IMF 총재를 마음대로 잡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 용기가 안 생기기 때문에. 용기가 안 생기기.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난 5.16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눈부신 발전을 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은 세계에서 선진국을 자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법치, 언론 이런 분야는 아직도 2류가 안 됩니다. 3류 정도입니다. 3류예요. 요것들이 뭘 통제를 하느냐? 국민들의 정신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법치, 언론 자유, 분별력, 선동, 이념 문제, 이런 건 다 정신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정신과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한 2008년 이후 3년 3개월이 흘렀고 1년 9개월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은 2008년보다 정신적 부분에서는 후퇴했어요. 후퇴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부분에서 후퇴를 했습니다. 아까
풍선 달리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구태한 것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요새 어느 자리를 가든지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불평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출세한 사람, 출세 못한 사람 가릴 것 없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선 불평부터 해요. 근데 불평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하냐? 주로 대통령 욕을 합니다. 대통령 욕을. 그리고 주로 정권 잡은 욕을 해요. 주로 미국 사람 욕을 합니다. 주로 재벌 욕을 해요. 자기가 잘 나가는 사람 욕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데 그만큼 남 탓을 할 것 같으면 자기 반성도 좀 해야죠. 자기 반성은 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 멀쩡한 사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누가 장관이 됐다 하면 야 정말은 내 고등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도 못한 놈이 말이야 장관이 되고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니 장관이 공부 순서대로 됩니까? 근데 자기보다 공부 못했다고, 그것도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한 사람이 장관 됐다고 배 아픈 것을 이명박 욕을 하는데 써먹는다 이거죠. 자기보다 공부도 못한 장관을 이 사람을 장관으로 시켰으니까 이명박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예사로 됐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아니 이건희도 3대 세습인데 김정일 3대 세습 뭐 욕할 거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건희 3대 세습과 김정일 3대 세습은 다르잖아요. 이건희의 3대 세습은 권력의 3대 세습입니다. 권력은 법에 의해서 세습을 못하게 돼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러나 부는 세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해도 괜찮아요. 상속세만 내면 됩니다. 상속세를 탈세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따지는 건 좋은데 이건희가 3대 세습했다고 김정일이 3대 세습과 같은 동일로 놓으면서 요걸 함으로써 자기가 못 사는 것을 변명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 못 들어간 것은 내 아들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게을리해서가 아니고 내 옆집에 있는 애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못 사는 것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내 친구가 잘 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가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이게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런 불평불만을 잘 스스로 다스리고 잘 정리하고 분별력 있게 하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념을 분명히 하는 것, 국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적과 동지를 분명하게 하고 누가 공동체를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선과 악, 적과 동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안목을 주었으면 이렇게 불평불만이 무질서하게 폭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싹 빼버리고 오로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대통령 혼자서 경제를 잘 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어가지고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그 욕을 혼자서 다 먹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우리 국민들을 교육하고 지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한테 영합해서 맞춰주는 그걸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불평불만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대통령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 선거가 아주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왜 허리를 졸라매야 된다. 왜 우리가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에 망치 들고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지 않았느냐.
중도 신용이라는 게 지나놓고 보면은 바로 우리 국민들을 이기주의로 타락시키는 것이었다. 국민들을 타락시키는 마취제 역할을 한 것이 중도 신용 아닌 중도 신민주의를 하다가 결국 자기의 무덤을 파버렸다. 앞으로 1년 9개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대통령 자리를 분단 국가의 무장대치 전쟁 중인 국가의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자리에 서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면은 달라질지 모르지만은 지금 식으로 가면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몰락할 것이다. 문제는 그 사람을 찍었던 한국의 보수 세력, 우파 세력도 같이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 같이 몰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애국 세력은 이제 정신 차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입니다. 한나라당과 몸을 같이 묶고 동반자살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살 길을 찾을 것이냐 하는 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한 달 뒤에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